이번에 신작 바이러스 X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요. 바이러스를 몸 밖에서 죽이자라는 그 설정이 저도 굉장히 참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바이러스 X는 이번만치 빨리 쓴 것도 없어요. 시대가 딱 시대에 맞게. 사실 그 자료 조사를 무지 많이 했어야 됐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책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굉장히 큰 주장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밤을 새가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한 부분이 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7일 만에 썼어요. 이 47일 소설을요. 만에. 예. 실제 집필 기간은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달 이제 정도 되죠?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놓을 때까지 자료 조사부터. 원고 끝낼 때까지. 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느냐 오. 하면 이 원리, 음. 이 바이러스를 몸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몸 밖에서 제가 처리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과 네네. 우리 기업들이 음. 빨리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음. 이게 이제 자칫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만치 기회를 잃잖아요. 이거는 뭐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그 뭐 반도체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분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빨리 뛰어들어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굉장히 빨리 썼고 이걸 쓰면서 제가 삼성전자에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그 기술을 네네. 보내고 네네. 삼성전자 사장도 만나가지고 네네. 이거 너희가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썼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하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앞으로 1000년 후의 과학이 계속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길 기다려가지고 그걸 치료할 것이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과학이 발달하면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람이 몸만 안 대주면 그렇죠. 숙주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네, 네. 비눗물만 스쳐도 죽는 그런 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이 몸을 대주면 그때부터 이게 천억 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안 대주면 그만인데 사람이나 가축이 몸을 안 대주면 그만인데 찾을 수 없으니까 몸을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고. 예. 그럼 바이러스를 찾는 기술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건 이미 인류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그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이 네 개의 염기가 한 3만 개 모여 있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은 그게 이제 뭐 수도 없이 몇십억 개 있지만 몸 전체로 보면 몇 조개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이제 그 억 단위로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 불과 3만 개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염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네 종류의 벽돌이 빨간 벽돌, 파란 벽돌, 하얀 벽돌, 뭐 검정 벽돌이 네 개가 전부 한 3만 개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배열이 쭉 나와요. 사진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보 처리 영역이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바이트짜리 뭐 데이터를 인식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네, 네. 우리 휴대폰으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의학계나 생물학계나 이제 의사나 뭐 이런 방역 쪽에서는 그런 그 이 IT의 기술, 정보 처리의 기술, 정보 인식의 기술을 끌고 올 생각을 못 하고 계속 백신이다. 그렇죠. 치료제 백신 그렇게. 그런 치료제다 이것만 생각하거든. 근데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암 치료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암을 이렇게 치료할 때에 그 굉장히 센 걸 못 쓰잖아요. 그걸 쓰면 정상 세포도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몸을 지키자고 싸우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김포 평야를 지키자고 싸우는데 싸움을 김포 평야에 들어와서 하는 건 제일 바보죠. 그 전에서 이렇게 그 평야에 들어오기 전에 싸워야 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김포 평야가 우리 몸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밖에서 저기 오는 거를 감지할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어느 만큼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쪽 정보 처리 기술을 모르고 정보 처리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쓸 줄을 모른다 뿐이죠. 그런 개념만 이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사실 그 반도체 검수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네. 이게 나노미터 단위로 이제 하거든요. 이 바이러스 크기가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반도체 불량 검수하는 기술을 이렇게 옮기면 되거든요. 조금만 응용하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줄기차게 삼성전자에 당신들이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에서 그걸 가장 하기 좋은 지금 이미 딱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좀 소설로 더 원숙하게 쓰는 것보다 더 급하게 생각한 급하게 것은 화두를 던져야 되겠다. 이걸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던져야. 빨리 알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걸 쓰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생화학자가 내 친구인데 예, 네, 그 네. 친구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한테는 이런 방구도 네. 예,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고 그랬지만 어, 혹시 그 친구를 통해서 미국 먼저. 먼저 그게 갈까봐 요거는 착안을 잘 하면 딱 의식의 그 전환만 이루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작가님께 던지는 화두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기업 쪽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 그 삼성전자는 그렇잖아도 그 바이러스 디텍터라는 걸 자기네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더군요. 그 바이러스 디텍터 바이러스를 이제 밖에서 이렇게 쫓는. 근데 이제 저의 그거는 그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전사적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 아주 뭐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을 갖고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나의 이 주장이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네. 그 소설이지만 몇 가지 그 이 기술을 딱 집어넣는 게 그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 바이러스도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전기를 이 반도체에 기억을 해놨다가 네. 그런 전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또는 이제 좀 복잡하게 그 나노 튜브 속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를 그 모양을 보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레이저로 바이러스를 쬐면은 그 이 빛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빛이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바이러스의 모습을 네. 그 이 잔상을 뒤에 남기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그 바이러스가 낼 수 있는 모든 모양을 이 기억시켜 가지고 빛에다가 그걸 심어서 빛이 바이러스를 탁 비추면은 바로 삑 하고 소리가 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서관 입구에 네. 그런 레이저 장치 하나 그렇죠. 해놓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게 좀 더 발달하면 휴대폰 같은 데다가 그러네요. 예, 그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를 금방 인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3만 바이트짜리 데이터에 불과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썼고요. 그러네요. 예, 그 뭐 의약 업계의 그 상당한 수준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 자기네도 이게 백신 갖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미흡하다. 제한적이다. 바이러스가 계속 그렇죠, 변이가 변이를 있으니까. 일으키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 코로나가 워낙 극심하니까 전 세계가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백신을 지금 개발하는데도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백신으로 바이러스하고 싸운다면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멸종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 인류가 다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융합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소설을 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딱 그 설정만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네 이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독자라서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정말 이게 정말 실현만 된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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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가 욕심 있나 봅니다.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 예, 제가 이제 가끔 당구를 치는데요. 네, 네. 우리 당구장 멤버들의 건배사가 브라보 이런 게 아니고 특허는이에요. 특허는 제가 특허는 하면 이제 그 당구 치는 그 친구들이 소주 한잔 먹을 때 네.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특허는 없다. 특허는 없다? 예. 오. 왜냐하면은 이게 솔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네. 이분이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소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른도 걸립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39살에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그 핵폭탄보다도 오히려 이 소아마비가 무섭다 할 때에 전 세계 그 의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개발했는데 이 솔크 박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제약회사 하면 몸에 다 달려들었죠. 소아마비 백신 만들어냈다고 발표하는 자리에 다 달려들어 가지고 네, 네. 그거 이제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내가 만들게 해주겠다. 뭐 경쟁이 붙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 세계 뭐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렇죠, 이 그렇죠. 솔크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특허는 없습니다. 특허가 없다는 건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예, 그 특허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그분이 특허를 하나도 안 뽑고 그거를 다 이 전 인류가 쓸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금방 다 그 소아마비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작년에 소아마비 균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완전히 지구상의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나 부나 명예를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솔크 박사를 기리는 뜻에서 우리 당구장 멤버들은 특허는 하면 없어요 해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예, 되게 웃기는 것 같지만 예.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게 끊임없이 계속 닥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난 20년 동안에 9종류의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변종 조류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이 59%에 이르는 게 있어요. 이게 퍼지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닥치는 이때에 우리 인류가 이게 동행해야 된다. 약자와의 동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들이 치명적인 것들이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생기면 순식간에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잘 사는 사람만 우리만 이렇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뭐 마지막 경고랄까, 어드바이스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역시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합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해서 문단 문학과 대중문학 굳이 이렇게 가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독자분들 중에도 어떤 문학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순문학, 뭐 상업문학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편이긴 한데 작가님 어쨌든 문단과는 좀 거리가 있으시고 물론 독자들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하지만 대중작가로서 지내시면서 어쨌든 사회 문제를 거침없이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그런 문제 제기하시는 데 있어서? 그 우선 그 전에 우리 그 문단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 네네. 이게 그 문체를 중시하고 음, 문학의 향기를 중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모국어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이제 그런 문학가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잘 읽지는 않거든요. 예, 어렵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화를 이끌고 가는 키워드는 재미거든요. 그 재미에서 많이 말씀하신 떨어지는 재미. 의미는 있으나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냥 놔두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되죠. 그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가 금융 지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2, 3조 이렇게 툭툭 지원하면서 이런 그 작가들의 그 지원이라는 게 진짜 그 푼돈 중에 푼돈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면 우리 정부가 아직 인식이 너무 약하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그 순수 문학을 굉장히 존중하고 가급적 좀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세상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한글이거든요. 그 한글을 늘 맡아가지고 가꾸고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그 이 순수 문학가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네. 각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의 각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정부가 그건 지금 잘 하잖아요. 그 시장 경제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잘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우리의 그 언어를 가다듬고 네네. 그 숭고하고 순수한 정신 세계를 찾아 헤매는 작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쥐꼬리만큼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그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죠. 네네. 아까 이제 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느냐? 그건 당연히 부담이 없죠. 그거는 이게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뭐냐면 이 사회와의 동행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결핍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조선 500년 동안 학문이라는 게 서당에 가서 사서삼경 읽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외국서 들어온 눈물이에요. 이것이 외국서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거칠게 지금 되어 있지. 우리 한국인의 호흡과 한국인의 역사에 맞게 이렇게 잘 녹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녹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이제 그 역사나 문화 이것이 이제 그 지나치게 그 약하기 때문에 그 잘 안 돼요. 그 융화가 안 돼요. 음악을 보면 쉽죠. 그 베토벤이나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음악을 우리 뭐 아쟁이나 이런 거 하고 뭘 합친다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뭐 국수주의다 이런 그 네, 그런 오해를 네, 받긴 네, 하지만 네,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풍토하고 별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풍토를 다 잘라내고 전 세계의 어떤 공통 가치나 그 전 세계의 어떤 공통 시각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거를 우선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자기 거를 다 잘 키우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진국 가보면은 그
골목에서 그 이 동네 애들이나 잘 패던 놈도 다 이 영웅처럼 다 동상을 세워놓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500년 동안 너무 이 중국에 속박돼 있다 보니까 나라 이름조차도 중국에 물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이웃 나라에 물어가지고 정한다. 여기서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학문도 이런 근대 학문이 아무것도 없었지. 나라의 자존심도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화와 문명을 세우고 가치를 정립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국 학자, 외국의 권위자를 빌려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직지에서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금속활자, 그렇죠. 한글, 반도체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파하는 수단이다. 그게 우리나라가 항상 1등이거든요. 네. 금속 활자도 1등이죠. 한글은 세계 최고의 글로 그거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죠. 그것들은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것이 지식과 정보의 저장과 전파에 우리가 1등이다. 그건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를 전파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약자와의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빨과 발톱이 무기지만 우리 인간은 지식과 정보가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강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것을 금속 활자로 다 같이 한글로 다 같이 한글은 특히 그 정신이 글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반도체 이게 다 정보를 그거는 그 발톱과 이빨을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톱과 이빨을 나눠 다 같이 행복해지자. 그게 이제 이 약자와의 동행이고 그게 인류가 나가야 될 정신이고 인류가 이제 계속 그 역사를 발전시키고 정의를 확산해 나가려면은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계에서 그 역할을 제일 잘해왔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외국인들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인들이 발견해서 이것하고 내세워야 되니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직지를 쓴 게 참 즐거웠고요. 거기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바로 금속 활자와 한글과 반도체다. 그것은 약자와 동행하는 다 같이 행복해지자는 인류의 이상을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실현을 해왔다. 자긍심을 갖자. 아주 기뻤습니다.